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닥입니다. 2020년 11월 3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안한 밤 되셨나요? 지수도 좀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어제 우리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코스닥과 그리고 선물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쏠리면서 강한 반등 장세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금 유입이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 유입이 있으면서 좀 건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방어를 굉장히 잘했는데 한국뿐만 아니고 아시아 장세가 전체적으로 다 좋았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주도로 해서 좀 아시아 증시를 좀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냈었고요. 그런 흐름을 이어받은 이제 유럽장과 미국장도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하면서 어제 하루는 전체 전 세계 글로벌 증시 모두 다 좋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아직 뭐 완벽하게 모든 걸 안심한다던가 낙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당연히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굵직굵직한 이슈들도 많은데 지금 이러한 좀 현상을 만들어 주는 데에는 좀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임상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투자들의 좀 공포심을 지워준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좀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뭐 언론 보도라든가 아니면 그걸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포 심리를 많이 지워주는 부분에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반대로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강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뭐 좋은 결과들이 중간중간 나오곤 있다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약이 있다라는 거가 현재의 상황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이런 흐름 내에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무언가 뭐 무조건 공포에 빠질 필요도 무조건 낙관할 필요도 어떤 방향으로도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 장중 등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오르다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심야 시간 12시부터 새벽 4시 정도 시간까지는 강하게 낙폭을 기록을 했다가 또 막판에 조금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요런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정화된 추세는 아니다. 다만 이런 좋은 뉴스들이 조금씩 보태지다 보니까 시장은 그래도 조금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구나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 가장 이제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이벤트가 진행 중이죠. 네, 그리고 오늘입니다. 미 대선이 이제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도 많이 남았어요. 일단은 어제 우리 오전장 미리 보기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눴었지만 지금 사전 투표에 참가한 사람과 그리고 우편 투표로 참가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미 대선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 개표 시점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져서 원래 한국 시간으로 따지자면 오늘 이제 심야 시간 혹은 내일 아침 시간 정도 되면 미 대선의 결과에 대한 게 방향성이 나오고 언론 보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개표가 늦어지게 됐을 때 경합주라든가 이런 데 결과를 섣불리 단정할 수가 없어서 어디가 우세하다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아예 결판이 났다 수준으로는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개표 시점과 이런 변수들 때문에 또 트럼프의 대선 불복 부분 만약 마찬가지로 리스크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해졌을 때는 조금 이번 주 계속해서 좀 혼조세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코앞으로 다가오다 못해서 이제 거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조사 결과로는 바이든 우위를 점치고 있는데 트럼프가 과연 이 막판 역전극에 성공을 할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쪽이 더 유리한 방향을 잡게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미 대선이 코앞으로 와 있고 진행이 곧 되겠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백신 관련해서 특히나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백신과 치료제 뉴스들이 많은데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얼마 전에 오전장 미리 보기에서 SK케미칼 강조드리면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하게 진행 중인 유럽의 최선의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속도를 더욱 붙여서 어떻게든 코로나 재확산을 멈추기 위한
그런 이제 방향성이 아무래도 나오겠죠. 이런 언론 보도가 얘기해 주는 건 우리가 어차피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무래도 이런 좀 시기적인 상황에 맞닥뜨려져서 굉장히 조금 백신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요 녀석과 관련해서 생산을 맡게 되는 이제 CMO라고 하죠. 약 생산을 맡는 쪽은 해서 CMO를 맡게 된 그런 수주를 받은 그런 종목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제 로또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SK케미칼이 지금 굉장히 중요 종목으로 꼽히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백신 생산에 대해서 수주 계약을 체결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게 SK케미칼이고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뉴스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각 국가에서는 지금 이런 선택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너무 큰 부작용만 없다면 우리 좀 본격적으로 도입할게라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내년 3월에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만 달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 중요한 임상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이미 언급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 또 어제는 이런 뉴스도 부각이 됐었죠.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국내 생산을 이제 방향성으로 보고 있다. 예전에 한번 언론 보도가 한번 됐었는데 좀 대규모 제약사와 국가 정부 기관들 함께 해가지고 지금 모더나와 백신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아직 뭐 확실치는 않지만 여러 관련주들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넥스라던가 아니면 ST팜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어제도 재밌는 파동이 나왔는데 아직은 어떤 회사와 이렇게 좀 계약을 체결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블라인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바지 협상 단계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겹쳐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다 CMO가 수혜를 보는 뉴스들이에요. 한국에서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 개발사들 입장에서 약 생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CMO 사업, CRO 그리고 CDMO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굉장히 좀 산업 섹터 강세가 나올 수도 있는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이쪽 섹터는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겠구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과 좀 별개긴 한데요. 요즘에 녹십자가 굉장히 좋은 뉴스들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완치자의 혈장을 활용한 혈장 치료제가 가장 빠르죠. 근데 생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치료제로서 부각이 못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임상이 전체 다 마무리된 것도 아니었으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코로나 혈장 치료자 쪽에선 최선두에 서 있는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포텐셜이 많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제 매출 상승 부분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계열사로 있는 종목들 중에서 코로나 수혜를 굉장히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진단 키트 쪽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내서 흑자 전환까지 이뤄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좀 재밌는 흐름들 녹십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룹사들 쪽에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혈장 치료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죠. 지금은 완성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고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 살용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 한다면 혈장 치료제를 꼽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혈장 치료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녹십자가 이 수혜를 모두 다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녹십자가 당분간 혹은 이제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부각될 수 있는 한 번 더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우리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주요 뉴스들 바탕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수 흐름들 살펴봤으니까 오늘 이러한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좀 주요하게 볼 종목들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요 종목들을 꼽아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정도 요 리스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즌부터 스맥까지는 오늘 주요하게 봐야 될 종목들 그리고 DB 하이텍부터 한미사이언스까지는 우리가 매일 보는 패시브 종목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대를 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들여다보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CJ 바디텍 매드 오상자이엘은 어제부터 해서 계속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하고 포트에 넣어두고 보고 있고요.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는 어제 리뷰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진단 키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파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됐을 때 가장 악재를 받을 수 있는 섹터기도 하고요. 자금이 아직 많이 갇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로 해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될 때 가장 좋은 실적을 3분기까지 보여줄 종목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 4분기 기간 동안에 조금 이제 멋진 파동 만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자금을 빼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려면 이제 시세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포인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섹터 강세를 준비하고 있는 흐름들도 관측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재밌게 다뤄볼 수 있는 여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모더나 관련돼서는 주요 종목으로 꼽히는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좀 주요 종목으로 연구 쪽을 함께하고 있는 소마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생산 쪽으로 조금 유력하게 꼽히는 ST팜, 그리고 바이넥스, 이런 쪽도 재밌게 볼 수 있겠고요. 원료 공급이 부각되는 파미셀 부분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는 이제 참고해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세 같은 경우에는 어제처럼 쭉쭉 뻗는 지수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지수 흐름이 조금 애매한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튀어오를 수 있는 거는 제약 바이오 섹터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 가장 끼가 있다라고 해서 평가를 해드렸었던 이제 제넨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지던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은 조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리뷰 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재밌는 파동 만들어줘서 먹을 구간도 주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제 알루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 주에 파동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분봉상으로는 아직 여의치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에서 내일 정도가 좀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 어제 올려놓은 부분에서는 거래량 대비해서 재미를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도 아직 의지가 꺾이지는 않았다라는 게 확인되는 요소들이 많으나 조금 흐름이 애매하기 때문에 대응하실 때 매매 비중 같은 경우에는 앞서와 다르게 조금은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절히 조절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고요. 자, 스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매동이나 이런 거래량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 매집이 안 끝났을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박스권 하단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11월 말까지 시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급할 필요가 없고, 매집이 덜 됐으면 아마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 보여줄 텐데, 이 기간을 매집을 동참을 하시는 생각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조언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두 종목을 더 꼽아 보면, 지금 CMO 쪽이 우리가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중요하게 봐야 될 종목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시리즈, 그리고 SK케미칼, 녹십자까지 우리는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SK케미칼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연관되어 있고요. 녹십자는 혈장치료제와 그리고 유럽향 이제 CMO 매출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요 종목과 뉴스들을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